매직 악셀! 자본 조달편 두 번째 이야기로 크라우드 펀딩, 그 안에서도 P2P 대출 형태의 기업의 부대표님을 모시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펀다의 안형수 부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 자영업자 전문 P2P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부대표 안형수라고 합니다. 크라우드 펀딩 유형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유형을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하는 데들도 있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우리 소개지기 쭈님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소개 전에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면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소셜이나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자금을 모으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크라우드 펀딩 같은 플랫폼이 그 프로젝트 제안자랑 그리고 다수의 후원자들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가 쿠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크라우드 펀딩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 유형별로 조금씩 다 다르긴 한데, 크게 보면 저희가 기부형으로 할 수 있는 기부형이고, 순수 기부로 해서 참여하는 기부형으로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후원형이라고 많이 하죠. 여기에는 보상이나 리워드 같이 이런 형들도 같이 들어갈 텐데, 우리가 금전적이든 비금전적이든 보상을 하는 후원형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펀다 같이 대출형, 대출형으로 해서 다수의 소액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P2B 금융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대출형으로 구별할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지분 투자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수익 분배나 지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그래서 기부형, 후원형, 대출형, 지분 투자 이렇게 4가지로 크게 분류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저는 이제 어깨 넘어서 보고 있지만, 일단은 저희 해당 기업의 이제 플레이어를 모셨으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P2P에 집중하시면서도 다른 유형들도 같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이야기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 뭐 앞에 말씀을 거의 다 하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크게 보자면 어쨌든 다수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형태잖아요. 그 형태에서 보상이 뭐냐에 따라서 갈리는 것 같아요. 그게 보상이 예를 들면 지분을 통한 되게 스케일업이 큰 어떤 금전적 보상을 가져간다면 그게 지분형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대출 형태로 가서 이제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이자 수익이 간다면 그게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에서는 아직 활발히 안 되고 있지만 기부형이나 후원형이 있죠. 그것은 이제 보통은 감성에 되게 호소하는 측면이 큰 펀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3개가 운영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와디즈가 이제 최초로 시작을 해서 이제 지분형으로 되게 활발히 크고 있고, 최근에 이제 P2P라고 하죠. 이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이 조금 이제 급성장을 하면서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요식업 혹은 자영업자에 특화된 이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업체도 생겨나고 있고요. 보시기에 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회사들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이제 와디즈가 이제 압도적이죠. 그 규모도 크고 굉장히 크게 성장한 기업이 맞고요. 이제 최근에 P2P 대출이 성장을 하면서 이제 저희나 뭐 예를 들면 8% 이제 A%나 뭐 랜딕 같은 기업들이 이제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저희 업계 내에서는 사실은 구분을 조금 지어요. 왜냐면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이랑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은 좀 형태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는 오히려 그 산업 내에서 P2P 산업 내에서 누가 뭐 규모가 크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러면 P2P 대출 형태에 대해서 이제 좀 집중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또 크라우드 펀딩의 이제 장점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또 이론적인 장점들은 또 쭈님이 이론적으로 다들 크라우드 펀딩을 하시려는 분들에는 이 3가지 안에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가장 큰 게 이제 마케팅적인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홍보 효과 같은. 홍보 효과죠. 그러면서 이게 저희가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지지층이 또 저희 하나의 고객이면서도 영업사원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마케팅적 장점이 가장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 유형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게 아무래도 펀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금적으로 도움받는 장점 볼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에 테스트적 장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반응성을 살펴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테스트의 무대가 될 수 때문에 저희가 크게 보면 마케팅적인 거랑 자금적인 거랑 그리고 테스트적 단점이 있다고. 네, 그 형태가 굉장히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그 안에서 거의 그 혼합되는 형태가 되게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자금이 필요한데 마케팅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내 프로덕트가 진짜 시장에서 먹히나 뭐 이거를 좀 테스트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게 되게 혼합됐을 때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선택하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금이 핵심인 건 맞는 건가요? 네, 자금이 핵심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 초반부터 이게 물 끼얹은식으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저희는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 콘텐츠 질을 올리고 있어서 그런 거 좋아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의 단점은 뭔가요? 이게 단점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예, 단점은 역시나 막 생각을 해보자면 어쨌든 내 기업의 정보나 혹은 내 프로덕트의 이제 상세한 설명들이 이제 외부에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경쟁사에 대한 정보를 줘버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다수에게 이제 펀딩을 한다는 것 자체가 투자하는 사람들은 역시나 이제 기대값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됐을 때에 대한 페널티가 일반 투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좋은 쪽으로 뭐 바이럴이 크게 막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뭐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는 대출은 기본적으로 이제 상한을 전제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안 갚았을 때는 이제 그 상황이 되게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 비난을 피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단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P2P 대출 형태도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많이 하나요? 네, 뭐 사실은 시리즈적으로 이제 간다기보다는 이제 처음에 오면은 그 사람에 대한 그 데이터가 좀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조금으로 해줘. 그 상황에서 상한 이력을 보면서 좀 키워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식업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타겟팅하는 고객 이제 그 사장님들이 결국에는 조금 더 클 수 있는 포텐셜을 되게 가진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1차 펀딩을 해줬을 때 사업이 되게 커서 또 오세요. 이제 그래서 더 큰 걸 하고 싶고 더 이제 자기 비전을 통해서 이제 스텝 바이 스텝 나가면서 펀딩 규모도 커지기도 하고요. 혹시 뭐 여기 중에 얘기하고 싶은 데 있으시면 뒷돈 받은 데 있으면 얘기해. 이거 저희는 요거조차 이거 얘기해야 되겠다. 이거조차 저희가 자발적으로 하는 PPL이요. 돈 한 푼 안 받고 있고요. 근데 이거 맨날 소개해주는데 이거 하나 맛도 못 봐야 되는데 물론 맛은 압니다. 잘 먹고 잘 아는 회사인데 그래서 이렇게 게스트 저희 돈 받고 하는 게 이게 PPL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점심 시간 이후여서 너무 지금 그래서 하나 먹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소개할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들도 절대 광고는 아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크라우드 펀딩에도 종류가 있는데 지분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2012년 5월에 설립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업력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등의 동남아 시장에 진출을 준비 중인데 진출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해외까지 진출해요. 그래서 아마 규모를 좀 키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펀드는 이제 저희가 말하는 P2P 대출 하셔갖고요. 그하고 펀드도 2012년에 맞나요? 아니요, 저희는 정확한 법적인 설립일은 15년 6월이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도 이제 카페에서 모여서 돈 없을 때 좀 시작을 했는데 그게 한 14년도 말 정도 된다고 보시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뭐 110만 건의 누적 투자액이 1,200억을 넘는다고 하시고요. 아마 자영업이나 외식업 쪽에서 좀 하는 그런 특색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다 언급해드릴 수는 없고 자료가 나가겠지만 농사펀드라고 해서 농부에게 투자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로 돌려받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좀 특색이 있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아마 외식 분야긴 하지만 그래도 먹거리랑 푸드 영역을 좀 봤을 때 저희 산업과 연관된 이런 펀드가 있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네요. 부동산 P2P 금융 플랫폼 뭐 테라 같은 회사도 있었고 이제 요새는 이제 정부에서 사회적 경제 쪽에 있는 기업들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기업들의 펀딩에 이제 집중된 그런 업체들 뭐 오마이 컴퍼니를 비롯해서 또 몇 개 더 있더라고요. 비모도 있고 아무튼 업체들이 사회적 경제나 아니면 비영리 기업한테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크라우드 펀딩 기업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펀다는 지금 어떤 거에 집중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5년도에 설립된 P2P 업체고요. P2P에서 이제 그 아까 잠시 언급 나왔던 부동산에 하는 테라 펀딩이라든지 이제 펀딩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업체를 되게 구분을 많이 하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펀딩의 대상이 오직 자영업자. 이제 그 중에서도 저희는 주로 요식업자에 집중하거든요. 요식업자들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봤던 사업의 이제 계기가 요식업자들이 은행이나 이제 기존 그 금융기관들에서 자금 조달이 되게 힘든 현상을 봤어요. 그게 왜 그러냐고 보니까 예를 들면 직장인의 경우는 되게 간단하잖아요. 이 사람이 맨날 월급을 300만 원씩 받고 있고 이 사람한테 변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은 뭐 잘리는 거, 이혼, 뭐 이혼, 뭐 되게 특이한 케이스죠. 스페셜한 케이스라고 봤을 때. 근데 자영업자는 사실은 매출이 매월 요동치고 그 안에서의 지출이 되게 많잖아요. 뭐 재료비도 내야 되고 임대료 내야 되고 또 직원이 사고 치면 뭐 이제 사고비 같은 것도 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에서 이분들을 분석하기에는 너무 ROI가 안 나오는 거죠. 대출 이자 그만큼의 수익을 가져가기 위한 들어가는 코스트가 너무 높은 걸 저희가 본 거고요. 그 와중에 저희가 봤던 거는 직장인의 지출은 생활비라든지 이제 그 뭐 자기의 저축을 뭐 한다든지 뭐 이런 걸로 되게 한정돼 있는데 자영업자들은 지출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료비도 내야 되고 인건비도 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게 결국엔 하나하나 보면은 대출의 상한 이력과 연관되는 데이터들이고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좋은 기회를 줄 수 있겠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2015년 4월에 샐러디라는 이제 선릉에 있는 첫 그 샐러드 집을 오픈하면서 그때 이제 500만 원 정도 이제 펀딩을 시작을 해서 한 12분 정도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최근에는 대략 한 6천 건의 이제 펀딩을 이제 완료했고 대략 한 금액은 한 1,200억 원 이제 항해가고 있는 이제 P2P 자영업자 전문 PD 업체라고. 설명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외식업, 왜 요식업 매장들을 집중해서 타깃하는지가 또 궁금해요. 더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저희의 생각이 조금 다른데 뭐 사실은 일반 그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예를 들면 개인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은행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은행이나 이제 기존에 되게 오래 이 금융업을 하신 그 업체들이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기회가 또 하나가 온 것인데 요식업에 대한 데이터들이 저희가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쯤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뭐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에서 생기는 뭐 그런 리뷰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오토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뭐 포스나 벤사에서 넘어오는 이제 카드별 결제라든지 뭐 이제 이 사람 매출을 판단할 수 있는 되게 여러 가지 근거들이 많아졌거든요.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는 금융기관이 잘하는 것을 들어가는 것보다 금융기관이 아직 못 들어갔는데 이제 기회가 열려있는 이 분야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겠다 뭐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대표님이 원래 창업했던 분야가 상점의 마케팅을 도와주는 어떤 그런 어플리케이션 같은 사업을 했었어요. 그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갖게 된 이제 기술이 포스에다가 일종의 어떤 프로그램을 신고 그 매출을 계속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이제 영수증 데이터를 이제 파싱해가지고 가져오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했었고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뭐 저희끼리 회의하다가 그냥 우연찮게 나온 얘기인데 뭐 포스 기록을 보면 이제 언제 장사를 시작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되게 일정한 사장님은 되게 성실한 거 아니야? 이런 거마저도 진짜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이런 거는 근데 되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금융업에서 이제 대출자를 분석하는 하나의 혁신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는 요식업자들한테 우리 펀다 자금을 그 크라우드 펀딩 하게끔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명분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꼬시는 방법. 돈이 필요하지 않은데 저희 크게 필요하지 않은데 굳이 펀다라는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해서 받아야 되게 할 때 어떤 논리나 어떤 장점들을 설명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그런 케이스가 꽤 있었어요. 꽤 있었어요? 그게 결국에는 사실은 저희가 먼저 접근한 케이스도 있었는데 이제 고객님이 먼저 저희한테 이제 대표님들이 뭐 연락 와서 크라우드 펀딩을 해보고 싶다 펀다에서 저희 이제 처음에는 이제 와디즈가 더 맞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와디즈를 갔을 때 지분 투자는 결국에는 대출은 상한이 끝나면 끝나는데 지분 투자는
투자자는 좀 애매해지잖아요. 이제 주주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깔끔한 거고 이제 그렇죠. 비용도 그렇게 크지 않고 이제 뭐 이제 얘기하시는 게 결국에는 그거였어요. 저희도 이제 설명드릴 때 그러지만 결국에는 뭐냐면 투자한 고객들이 이 가게가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인즉슨 이해관계가 일치를 하거든요. 이제 투자자와 대출자가 이해관계가 일치를 함으로써 이 투자자들이 되게 바이럴의 시드 일종의 이제 그러니까 입소문을 퍼뜨리기 위한 되게 좋은 그 재료들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통해서 이분들은 왜냐면 이 가게가 잘 돼야지 자기가 이제 안전적으로 이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해관계 일치에서 오는 되게 그 사업적인 영역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설명드릴 때도 이제 대표님 그냥 이자 비용 이거를 마케팅 비용으로 생각하시고 대표님 이제 가게에 되게 충성한 몇백 명 혹은 몇천 명의 이제 투자자들이 생긴다. 그분들은 이제 대표님 가게 맨날 가서 이거 진짜 좋은데요. 지인들이 어디 회식한다면 거기 가.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닐 거다라고 했을 때 이제 굉장히 좀 이제 좋아하시죠. 네. 이게 이제 네, 이번 법안의 좀 저는 주요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저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외식업 그 요식업으로 하는 분들의 투자 케이스들이 있을 건데 전제는 광고비 안 받는다고 전제하고 PBL 아니라고 가정하고 잘된 데들은 뭐 상호 노출해가지고 상호 공유해서 그냥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런 케이스로 이렇게 진행이 됐고 이렇게 잘 됐다 이런 얘기들 잘된 사례를 많이 얘기해 주시고요. 그거 끝나면 제가 살짝 이 기업은 잘 안 됐는데 여기는 저희가 상호명 안 했다. 왜 잘 안 됐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좀 더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잘된 얘기들 브랜드 중심으로 많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희 쪽에서 잘 된 데가 뭐 예를 들면 월양이 있을 것 같은데요. 월양이요? 월양이 예전에 그 월양을 좀 특이하긴 했어요. 월양을 아시는 이제 이효영 대표님을 되게 잘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너서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들한테만 월양 그 상품을 열어드린 그러니까 이제 이영영 대표님이 페이스북에 그때 당시에 이제 펀다에서 이런 딜이 열렸습니다. 그럼 이제 그 페이스북 친구들만 이제 참여를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가요? 뭐 들어갈 수는 저희가 그게 막 엄격하게 막아놓은 건 아니지만 엄격하게 막아놓은 건 아니어서 그 들어갈 수는 있지만 아마도 뭐 들어가는 루트가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대표님을 알고 있는 되게 팬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그거 가지고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그 정식당 오픈 자금으로 써요. 금액 규모가 어느 정도요? 대략 한 뭐 2억 뭐 이 정도 됐던 것 같고요. 이게 큰 규모인가요? 규모로? 뭐 그래도 사실은 절대적인 금액에서 크다고 보기는 되게 쉽지 않지만 보통 매장 하나 그 정도 여는데 보통 뭐 한 3, 4, 5억 뭐 이렇게 든다고 치면 뭐 이제 자기 자본 플러스 저희가 한 40%, 60%까지 그 되니까 뭐 또 작은 돈은 아니라고.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제 런칭을 해가지고 실제로 뭐 정식당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소개해 줄 만한.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성공 사례라고 본다면 이제 그러니까 상호명 노출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잘하고 있으신 분들이 2호점이나 3호점 확장하는 이제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철등놈 같은 거 있어요. 강남역에 있는 철등놈이라고 이제 고깃집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박경진 대표님도 저희 초창기에 이제 시작을 하셨고 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관계를 가지고 저희랑 몇 번에 걸쳐서 펀딩을 했어요. 몇 번에 걸쳐서 펀딩을 해서 뭐 철등놈도 여시고 숙달돼지라고 이제 숙달돼지라는 이제 프랜차이즈 여셔가지고 이제 오픈할 때 이제 저희 통해서 많이 이제 확장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좀 잘 안 된 케이스가 있을 건데 그 안 된 케이스의 이유가 혹시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이건 잘 안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안 된 케이스가 사실은 이게 좀 그 웃길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펀딩에 실패한 케이스는 없거든요. 펀딩 자체. 이 금액이 목표야 했을 때 이제 그 금액을 달성하는 것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됐어요. 해보고선 질문하면 너무 좋은데 제가 안 해봐서 그 목표 금액은 자기가 설정하는 건가요? 목표 금액은 저 이제 심사를 해서 그 최대 한도를 알려드리고 그럼 이제 판단하는 거죠. 총 창업費에 아까 40에서 60% 사이만 가능하다는 거죠? 보통은 100%까지 되는 건 없어요? 저희는 창업
자금은 100%까지는 절대 하지 않고 창업 자금을 또 불호하지도 않아요. 이제 저희가 창업이라고 얘기하는 창업 자금은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확장을 하기 위한 이제 자금. 그게 왜 그러냐면 데이터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이분이 여기서 잘했구나, 이걸 저희가 알고 여기에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겠구나를 알아야지 이제 여기에 얼마 정도 들어가면 되겠다, 이거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고요. 근데 저희가 그런 시도는 했었어요. 창업 자금을 프랜차이즈랑 연계를 해서 이제 그 입지 선정을 같이 하고, 뭐 이제 입지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 상권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 쪽에서 담당을 하고, 이제 프랜차이즈도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가지고 이제 같이 막 그 창업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가맹점들 이제 하는 건데, 아예 그냥 무자본으로 저희가 면접 봐가지고 했었죠. 공개 오디션 하고 막 그거 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뭐 사실은 잘 됐고요. 펀딩은 당연히 잘 됐고요. 펀딩은 잘 됐고, 거기도 뭐 진짜 무자본으로 창업을 했는데, 이 3년 안에 이제 거의 2억이 되는 돈을 갚으면서 자기 생활도 사장님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것은 사장님들이 아웃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3군데 했었는데, 제가 한 군데는 기억이 자세히 안 나고 2군데는 확실히 이제 사장님들이 못하겠다, 이제 그 가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어쨌든 사장님이 나갔다.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결국엔 그거를 떠안게 되고, 이제 결국 상황은 다 끝났죠. 요게 어떻게 보면 실패의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펀딩은 잘 됐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게 생각했을 때 캐시플로우를 저희가 너무 이제 좀 빡빡하게 잡지 않았나. 그래서 다음에 하면은 뭐 프랜차이즈 협조도 더 구하고 기간도 조금 더 길게 해서 뭐 그런 식으로 해봐야겠다는 생각 좀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펀딩에 실패한 케이스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서초구청에서 그 강남대로 아시죠? 그 강남 사거리, 강남역 사거리에 거기에 이제 푸드트럭 존이 생겼어요. 맞아요. 그 푸드트럭 존이 생기면서 그 서초구청에서 이제 라이센스 주고 정확히 뭐 2천만 원인가? 뭐 이제 내 가지고 딱 이제 정식으로 해라. 이제 뭐 이런 게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서초구청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거기 이제 일종의 이제 사회적 의미에서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대출해 주는 이제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조금 진행을 했었는데, 그건 이제 펀딩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결국에는 저희 쪽의 투자자 분들은 이제 그때 제가 커뮤니티도 뭐 조금 모니터링 해보고 하니까 의미 뭐 되게 좋은 펀딩인 거 알겠는데, 이제 이분들은 사실 재테크 하러 오시는 거거든요. 좀 그 사회적 의미랑은 좀 안 맞구나, 이런. 오마이 컴퍼 거기 갔어요. 아, 이거 혹시 까먹었네. B 플러스 오마이 컴퍼 이런 데 가셨어요. 가실 분들이 여기는. 그렇군요. 그 평균 데이터로 봤을 때 총 대출금은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3천만 원 정도. 투자자들 투자 수익은 투자 수익은 저희는 아까 그 제가 이자율로 말씀드렸던 9에서 12%가 그대로 가요. 왜냐면 저희는 수수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떼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펀다에 올라와 있는 그 금액은 이제 그 딱 수익률이 있거든요. 그거 대출자 금리랑 일치해요. 최근에 일치를 시켰어요, 저희가 이제. 그게 좀 보기 좋아졌겠네요. 감독기관에서 권고도 나왔었고. 마무리 할 건데요. 마무리 얘기만 해보냈네. 이 내용을 버릴 게 없어가지고 어떤 것도 어떻게 편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회사를 그래도 대표해서 오셨으니까 펀다에 가고자 하는 방향과 뭐 비전 같은 것들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사실은 저희 대표님도 항상 얘기를 하시지만, 저희는 요식업자 혹은 이제 그 자영업자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잘 분석하는 업체가 되는 것이 저희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대출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다양한 분야에서 쓰일 수가 있잖아요. 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렌탈 사업을 하는데 뭐 저희 쪽에 이 상점이 잘 될 거냐,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혹은 뭐 프랜차이즈 입장에서 저희한테 자기들이 어디에다가 뭐 사무점을 열 건데 그게 잘 될 거냐, 뭐 이제 이 대출이 기본적인 저희는 형태라고 생각해요. 데이터를 제일 잘 분석해서 요식업 분야에서는 이제 그냥 제일 그냥 잘 알아. 뭐 그리고 펀드한테 물어봐야 돼. 이거는 뭐 이런 이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 사업이 잘 되면 대표님의 옛날에 했던 그 사업도 다시 부활할 수도 있죠. 근데 뭐 그건 제가 뭐 적극적으로 반대할 거고요. 알겠습니다. 뭐 끝으로 뭐 하실 얘기 있으면 마지막. 네, 제가 하는 거죠. 네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 너무 좀 편하게 해주셔서 네네. 그 다음에도 이런 자리에 있으면 불러주시면 제가 열심히 지금까지 펀다의 안형수 부대표님 모시고 저희 P2P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잘했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매직 악셀! 안녕하세요. 매직 악셀의 순입니다. 매직 악셀에서는 저희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세부적인 내용이나 재밌는 내용들을요, 리포트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람은 필수! 그리고 자신의 메일 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직 악셀!